단원명에서 너희가 느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뭘 갖고 하자는 거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예, 발음 쩔죠? 그래프. 그래프를 뭐 하자는 거냐면 활용하자는 겁니다. 활용.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데 이용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데 이용하시고,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나 실근의 위치값들을 파악하는 데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인지하신 뒤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 사전 아이디어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는 문제 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때가 덜어 있죠. 그때 우리 머릿속에 필수적으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이거였었어요. 제가 계속 2차 함수 얘기해 왔었는데 2차 함수를 떠올리셔야죠. 근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래프가 함수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2차 함수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2차 함수만 꼭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2차 함수만 꼭지점 갖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가장 낮게 내려오는 값과 가장 높게 올라가는 값들이 있었어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x값의 범위를 제한하기 시작한다던가 혹은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범위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 한계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 이제 2차 함수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해석보다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높낮이를 따져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 또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뭐냐면 산수기하 평균이죠. 세 번째 문제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건 뭐냐면요,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수함수에서 아니면은 뭐 대수 비교할 때 뭐 여러 가지 값들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 세 가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본다던가. 오케이? 두 번째, 양수란 조건이 서기 시작하면 산수기하를 이용해 본다던가. 세 번째, 부등식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영역을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파악해보자.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뭘 좀 사전에 또 역시 기억해 두시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말이야.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니? 갈호 안에 만약에 갈호 안에 이 동그라미 자리에 특수각 있으면 특수각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게 먼저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특수각을 다 이용해 먹지 못하고요. 우린 되게 제한적인 특수각만 갖고 먼저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 여기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즉 2분의 n 파이의 꼴들이 있었을 때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변환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아니면 사인이 유지가 된다던가. 그래갖고 이 안에 특수각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씩 더 확대돼 갈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3분의 파이가 나올 때도 있고 4분의 파이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특수각이 있으면 어떻게 전개할 겁니까? 에 대한 생각도 좀 갖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기 시작할 건데 온종일 정말 그래프를 많이 그릴 겁니다. 오늘 온종일. 근데 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려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28번 문제로 가면서 이제 슬슬 시작해 볼게요. 함수가 하나 있는데 y는 sin x 그다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인가요? 네, 더하기 x 그 다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대요. 함수 참 이쁘게 생겼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이는 건 이래요. 특징만 좀 파악해 보시면 제곱차수는 없어요. 1차식들이에요. x든 sin x든 코사인 x든 다 1차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재는 그거를 이제 1차식 꼴이라고 하면서 따로 정리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1차식과 2차식까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죠. 2차식 꼴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라는 생각을 위해서 바꿀 수 있다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공존하고 있다. 여긴 사인이 있고 여긴 코사인이 있어요.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도요.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서는 다른 값을 결과로 내죠. 즉 사인에서 코사인 x가 같은 경우보다 사인에서 코사인 x가 다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a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a로 치환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미지수가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얘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y라고 하는 미지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항상 얘네들부터 정리를 해주기 시작하는 게 삼각함수를 풀어가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누구를 건드릴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당연히 x를 바꿔볼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얘를 바꿔볼 수 있을까 생각도 했을 건데 그중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가로 안에 뭐가 보인다? 특수각 보이면 쟤부터 건드리기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기는 저 함수가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y는 sin x 일단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2배 사인 코사인인데 2분의 파이만큼 한 번 갔어.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야.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x로 바뀔 거고요.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일 난 게 플러스화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1이 있네요. 그리고 정리해서 보니까 3sin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범주의 함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점 하나밖에 없어. 얘는 지금 현재 그려봐 그럼 못 그리고요. 얘는 그려봐 그럼 그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인지 아시겠죠? 최대값 최소값 변경시켰고요. 주기는 바뀌지 않았고요. 평행이동은 x축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y축으로 일어났네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배운 지 한 일주 정도 됐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 플러스 3 플러스니까 4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 센터 값은 얼마겠어요? 더하고 2로 나누니까 1이겠네요. 자, 주기 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0에서 스타트 할 거고 그래서 2파이까지 갈 겁니다. 이 박스 내에서 그릴 거니까 4등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시면요. 높이가 0인 지점, 여기서는 1인 지점이 되겠죠.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 와중에 뭐 구해달라면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얘는 그래프는 안 그리고 나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분명히 여기서 예상이 가능했을 거라 믿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려보라고 하냐면 겨울방학 동안 안 그리면 평생 불편할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그래프 정말 신물 날 동안 많이 그려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는 2차 함수 정도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된다는 것처럼 이제는 삼각함수 정도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된다는 게 겨울방학 동안 형성이 돼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 풀 때도 그리는 연습 꼭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가뿐하게 29번 문제도 한번 훑어봅시다. 여기 정도만 지우고 풀게요. 29번 문제도 그런 면에서 그냥 쭉 보시면 y는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3 괜히 여기다 풀었네.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그리고 플러스 2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8번 문제 같은 경우 사인은 x였었으니까 건들 게 없었는데 코사인은 가로 안에 특수각이 보였으니까 건드려 보겠다 싶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인도 코사인도 다 특수각 갖고 있죠. 그럼 쟤네들 다 건드려 봐야 되죠. 그래서 얘부터 건드려 봤더니 여기 있는 노란색부터 건드려 봤더니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 y는 사인 2분의 8만큼 한 번 갔으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관계없이 x 몇 사분면각입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 오케이? 두 번째 거 그럼 마이너스 3 코사인 나오시고요. 파이라고 하는 건 2분의 8만큼 두 번 갔다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관계없이 x 몇 사분면각이죠?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야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4 코사인 x 더하기 2죠. 아까 전과 비슷하죠. 얘는 그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최대값 최소값은 건드렸어요.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까지. 중간값은요? 2겠네요. 0에서 스타트해서 주기는 안 바꿨으니까 2파이 갔을 거고요. 4등분 시키고 코사인은 다만 조심할 게 높이가 1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최대값은 6일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프 안 그려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많이 그려놓은 연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그리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생겼네요. y는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이래요. 요걸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울 수 있는 네 가지 위치에 대해서 먼저 판단했는데, 첫 번째가 x자리만 절대값으로, 두 번째가 y자리만 절대값으로, 세 번째가 x, y가 동시에 절대값으로, 네 번째가 함수 전체가 절대값으로. 얘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해서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하면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어. 함수 전체 씌워진 것도 아니고 x한테만 씌워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내가 여기 있는 놈만 함수를 본다고 한다면, 오케이? 만약 여기 있는 요 놈 우리 잠깐 t라고 논다면 y는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4번형으로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원래 그리고 싶은 얘는 그 함수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라? 플러스 1만큼 위로 올려라는 얘기예요. 두 단계를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단계별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어디부터 그려볼 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부터 그려보죠. 여기는 요놈부터. 여기는 요놈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시면 sin x를 2분의 1만큼 끌어내려라 라는 거니까, 원래대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대소대할 건데 2분의 1이 최대값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최소값이겠죠. 지금 현재 2분의 1만큼 끌어내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2파이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4등분 해가지고 그려질 거 아닙니까? 사인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근데 걔를 그냥 냅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x축보다 아래쪽을 접어 올려라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접어 올렸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절대값이니까 2분의 1로 가겠죠.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위에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있는 이 부분은 1로 올라갈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이었으니까 얼로 올라가겠어? 플러스 2분의 3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지점까지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제가 지금 녹색으로 그려둔 그래프가 여기까지의 그래프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그래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를 다시 어떻게 하라? y축으로 1만큼 끌어올려라가 목적이에요. y축으로 1만큼 끌어올려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 여길 지나겠죠. 0은 뭐가 되겠어요? 걔는 이제 1이 되겠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이 지점은 여기로 다시 올라올 거고, 여기도 다시 일로 올라올 거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밑에 있는 걸 1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이,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죠? 네. 여기까지 한파악 되셨어요? 오케이.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면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녹색으로 생겨본 그래프 그렸을 때 이미 다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그려보라고 연습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습을 갖고 있는 친구들만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따져볼 만한 용기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문제 그래프를 혼자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희가 좀 복잡한 문제를 혼자 풀어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을 되게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너희도 반드시 쌓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최대가 얼마 됩니까? 이 부분이라는 거 되게 뻔하잖아요.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래 여기 있던 이놈의 높이, 물론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칠판 위가 잘려서 이 정도 올렸어요. 여기 있는 이 높이가 얼마였었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3이었었다고요. 근데 그 플러스 2분의 3을 1만큼 더 올렸을 테니까 최대값은 얼마?
2분의 5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최소값은 얼마였습니까? 하시면 원래 0이었을 거예요. 0. 근데 그 0이라고 하는 지점을 1만큼 올렸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되셨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려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 다음 파트에 나와 있는 뭐 2차 식골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은 치환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모습들은 다이렉트로 접근하기가 살짝 겁이 나는 게 물론 이제 이걸 뭐 너희가 안 배웠을 거다라든가 아니면은 모를 거다라는 게 아니라 배우긴 했을 텐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좀 포맷을 통일시켜 놓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좀 사전적으로 너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걸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어떤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다들 잘 배우셨을 거라 믿어요. 배운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지금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풀 때 잘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합성함수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가 각각 존재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두 번째 표현 때문에 너희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같이 명시하게 돼 있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무엇인가를 명시하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약속이 뭐냐면 정역은 x고 공역은 y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 조금 약간 난감할 때가 있어.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잠깐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놔둬 볼게요. 여기는 요 값을 우리가 y라고 놓고 여기는 요 값을 뭐 잠깐 z라고 한번 놔봅시다. z는 g, u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표현하면은 애들이 또 이거 함수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보통 그냥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함수라는 걸 무엇입니까? 얘만 잠깐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가지 집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집합의 이름을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x에 있는 원소에서 y에 있는 원소로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집합 사이 원소 사이 집합의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거를 함수라 부른다고요. 함수가 될 조건은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하나의 y 값에 대응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를 일로 대응시켜라 라는 뜻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쫙 걸어놓고 우리 보통 그 함수의 이름을 여기 위에다 써놓죠. 그러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f라고 하잖아요. 이게 함수예요. 함수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함수도 있냐면 이거 잠깐 지워. 이거 첫 번째 동그라미. 이거 머릿속에서 지워. 너희들 지금 얘만 있는 거야. y에서 z라고 하는 집합으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 이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 우리 잠깐 g라고 할게.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f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동그라미에서 이 동그라미 사이로 대응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g라고 하는 함수는 이 동그라미에서 이 동그라미로 대응시키고 있는 걸 g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 중에서 합성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 두 개의 함수를 연달아 대응시키고 싶을 때야. 근데 그거를 연달아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대응시키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가운데 동그라미를 거쳐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로 다이렉트로 대응시키고 싶은 이렇게 대응시키고 싶을 때 그때도 역시 함수가 하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함수의 이름을 뭐 h라고 놔도 가능해요. h라고 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h라고 놓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쓰겠다라고 약속한 거냐면 f를 거쳐서 g를 거쳐 가라라고 하는 두 단계를 연달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g 서클 f라고 쓰겠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너희한테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건 당연히 이 상황을 많이 줘요. 그리고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이걸 구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기 좀 뻘짝지근하니까 이 상태를 꼭 두 가지의 함수 상태로 끊어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내에서 합성함수가 등장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저한테 계속 얘기 들을 텐데 문제 내에서 합성함수를 구하려 한다 혹은 합성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다면 항상 동그라미 3개부터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함수 사이의 대응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이렉트로 가보려 하지 마시고 끊어서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and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걸 끊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고, 이게 반복되다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에 대한 성질은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게 많은데 우리 그거는 뭐 지금 별 의미 없죠. 그냥 확인만 해볼게요. 합성함수, 이 서클이라는 걸 우리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OX.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OX. 이 반응을 저는 원했어요. 그쵸? 예, 잘했어요. 맞으셔. 혼자 맞으셨는데 지금.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많은 학생들 뇌리 속에 있어. 뭐냐면 F 서클 G와 G 서클 F가 같냐, 즉 하나의 연산 기호를 두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린 교환법칙이라는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되게 유명한 성질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아니요 무슨 개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물어보면 거기까지 안 따져봤던 경우가 많다던가, 아니면 따져봤다 하더라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왠지 결합도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따져본 적 없으니까 뭐 대충 뭐 눈치나 좀 봐야겠다 생각될 때가 되게 많죠. 합성함수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 서클, G 서클, H 세 개의 함수가 두 개로 합성이 돼 있어. F 서클, G 서클, H 세 개의 함수가 두 개의 합성함수 기호로 연산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연산하시던 뒤에 있는 것부터 연산하시던 결과적으로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덧셈은 결합법칙 성립하니?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것부터 연산하시던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뒤에 있는 것부터 연산하시던 같니? 같죠. 양쪽 다 6이죠. 그러면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이걸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스스로 증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합성함수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냐,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했잖아. 언제당 동그라미 하나당. 그럼 동그라미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함수가 3개니까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하겠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는 게 H라고 하는 함수고요. 가로가 쳐져 있는 건 마치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연결시키면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 연결시키는 걸 지금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 서클 G예요. 잘 느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요,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첫 번째 녹색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보라색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함수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H 서클 G니까 H 서클 G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H 서클 G라고 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나온 결과를 F에다 연결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킨 게 F예요 지금.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녹색 동그라미에서 주황색 동그라미 연결시키는 건 똑같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즉 앞에서부터 반드시 연산할 필요 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는 뒤에서부터 연산해도 상관없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뭐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정확한 뭐 주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너희하고 내가 지금 약속을 뭘 할 거냐면 합성함수 기호가 보이면 뭐 한다고?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시작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용하지 않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다 푸세요 제발.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가끔 선생님의 포맷을 너희들한테 좀 강요할 때가 있어. 뭐 등비 수열의 합이라든가 원리학계 문제 풀 때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적 합성함수 문제 풀 때라든가 이럴 때는 선생님이 이런 포맷을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만의 포맷을 재해석할 때 되게 많아. 자기만의 포맷을 재해석하시려면 그래도 좋은데, 그럼 제발 부탁인데 푸세요. 그리고 막히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고 하면은 뭐랄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 모방을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을 개선시켜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상대방의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만들의 방법을 풀 거야 이게 더 좋아라고 우려하고 있어, 이렇게 고집하고 있으면 거기서 막혀버릴 때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당부 좀 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갑자기 당부하냐라고 하시면 요런 난리를 한번 쳐보고 싶은 건데 이거 왜 지웠죠? 근데 일단 지웠으니까 계속 지웁시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러냐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예제를 하나 풀어놓고 갈게요. 우리가 합성함수를 fx라고 하는 함수가 4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gx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sin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F 서클 G X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함수예요 이거? 합성함수죠. 오케이? 합성함수니까 일단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 3개가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는 거냐면 G라고 하는 함수부터 따라가시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로 대응시키는 함수는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결과를 다시 F라고 하는 함수에서 또 대응시켜라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즉 이 흰색 박스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건데 이게 지금 F 서클 G인데 내가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2개씩 끊어서 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들어가겠죠. 이게 입력값일 테니까 X가 들어갈 겁니다. X가 들어가고 G를 따라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GX는 sin X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동그라미 결과는 sin X가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sin X를 fx의 X자리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fx는 4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자리를 sin X 바꾸면 최종적인 결과는 4 sin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결과 될 겁니다. 그래서 F 서클 G라고 하는 합성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너희들한테 얘가 뭐야? 라고 보시면 이렇게 쓰는 연습을 받으셨을 거예요. 4 sin 제곱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됩니까? 내가 지금 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냐면 합성을 하는 방법은 이런데 합성을 하는 방법은 이렇고 그리고 우리는 이 단계에 거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 사실 이걸 찬찬히 되돌아보면 자 이렇게만 가봅시다. 얘를 일단 다 썼죠? 다 썼으면 여기 앞에 잠깐 봐봐. 지우세요. 자, 우리가 문제 내에서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 상황을 보게 될 거라고요. h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hx는 뭐냐라고 봤더니 4 sin 제곱 x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합성함수에 그 잔해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난 지금 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hx가 말하고 있는 거야. 즉 너희들 눈에 뭐만 보이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값과 마지막 동그라미 값만 보이는 거죠. 누가 안 보이는 거냐면 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hx의 목적이고 그 h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보자마자 뭐가 싹 걱정되는 거냐면 못 그려. 이게 문제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보고 있었으니까 정신적 데미지가 없네. 안 보고 있어 정신적 데미지가 있는데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좀 이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쉬어줄게. 근데 너네가 지금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또 마음 약해서 오래 하잖아. 잘 봐. 내가 지금 얘를 딱 그리고 싶은데 이거 왜 그려야 되냐면 문제 내에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볼 때도 있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실근의 위치 물어볼 때도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언제인지 낮게 되는 게 언제인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못 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못 그려? 라고 하니까 sin x는 그릴 줄 알아. y는 sin x 배웠어. 그릴 줄 알아. 그지? 이 앞에다가 a 곱해도 그릴 줄 알아. x 앞에 b 곱해도 그릴 줄 알아. 그 x 자리에다가 뭐 x 마이너스 파이 이런 거 집어넣어도 그릴 줄 알아. 전체적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도 그릴 줄 알아. 절대값 따위 씌워줘도 그릴 줄 알아. 여기까지 다 알아. 그치? 근데 이 새끼는 제곱했어. 샹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제곱은 난 가르쳐줬잖아.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너희한테 새롭게 가르쳐준 테크닉은 없어. 이전에 배워왔던 거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섞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합성이야. 그리고 그 합성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치환이야. 내가 이 그래프를 딱 보면서 아따 그 시기 하네 라고 하면서 sin x를 t라고 치환해 버릴게. 그럼 sin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저 함수는 어떻게 생긴 꼬라지로 바뀌냐면 hx는 4t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로 바뀌어. 즉 하나의 함수가 두 개의 함수로 찢어져 버린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치환이라는 행위는 도대체 똑같이 뭘 의미하냐면 합성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관계는 x랑 t 사이의 관계식이야. x랑
t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t는 sin x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관계식은 t랑 hx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 hx를 잠깐 보기 불편하니까 y라고 잠깐 두자. 그러면 t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지. 두 개의 함수를 연달아서 가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x에서 y를 연결시켜라는 결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치환을 할 때마다 문제를 풀 때 치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이용할 거라고? 합성 함수의 구조를 이용할 거라고. 이 말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합성할 때 제발 부탁인데 이거 연습 반드시 해. 아 미안. 치환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이해된 친구들은 치환이 좀 복잡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끊어서 보는 그런 힘이 있는데 합성함수 파트에서 대충 합성함수를 하는 테크닉만 배우고 넘어온 친구들이나 혹은 그때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치환이라고 하는 행위를 배우면서도 되게 힘들어요. 계속 왜요? 왜 저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 방법을 좀 너희하고 약속을 하고 정해놓고 이 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시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걸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한 5분 동안만 쉬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하면서 문제 쭉 풀어드릴 거니까 잠깐 잠 좀 깨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 다음부터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확 풀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